스몰캡 연구소 시간입니다.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그래도 이 스몰캡들이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스러운데, 자, 오늘은 어떤 기업을 가져오셨나요? 네, 오늘은 아직 상장하지 않은 기업, 그러니까 2016년 3월 11일에 그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 이제 바이오 업체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. 펜젠이라는 회사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이 바이오 업체가 상장을 하는군요, 다음 달에. 펜젠 하면은 제 기억에 지난해 상장을 좀 연기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? 네. 어떤 기업이죠? 네, 맞습니다. 그 펜젠이 이제 작년에 상장을 추진을 좀 하다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연기가 좀 됐었는데 다시 재상장 추진을 좀 하는 기업인데, 뭐 사실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워낙 뭐 사업 구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도 굉장히 좀 쉽지 않을 텐데, 펜젠을 간단하게만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작은 셀트리온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바이오 업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이제 신약을 만드는 업체와 그리고 이제 소재를 발굴해서 신약을 만드는 업체가 있고,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나 뭐 바이로메드 이런 업체들이 있고, 두 번째로 이제 바이오 시밀러, 그러니까 신약이 있으면 뭐 램시마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의 램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리지널 신약이 이제 레미케이드라고 하는 관절염 치료제지 않습니까? 그 신약을 복제해서 이제 시밀러로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가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, 그 바이오 시밀러의 생산을 좀 담당하는 회사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이 회사가 이제 주력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거는 EPO라고 하는 제품입니다. EPO라고 하는 제품이 2016년에 좀 허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고, 그리고 이제 세포주 배양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, 타 바이오 업체들과 이제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을 좀 해 나갈 수 있는 바이오 업체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말씀대로 최근 이 국내 바이오 시장은 이 신약 그리고 이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양쪽이 뭐 다 성장세를 또 구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는 그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러다 보니까 릴레이팅이 좀 많이 진행이 좀 되고 있어서 실적으로만 평가하기는 또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, 과연 이 펜젠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까요? 네, 사실 전체 제 바이오 상장사들의 전체적인 다 밸류에이션을 매겨봐도 아마 요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전구 한 개의 밸류에이션을 좀 넣어드리고 싶은데, 우선 밸류에이션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. 바이오 업체들은 앞으로 지금 당장 돈은 버는 회사들이 아니고, 어떻게 보면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뭐 로열티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고 있지만, 지금 당장 바이오가 버는 것보다는 앞으로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초점을 좀 맞춰 보셔야 되겠고, 바이오 가치 산정은 딱히 이제 하려고 하면 뭐 신약과 이제 시밀러로 나눈다면, 시밀러는 지금 셀트리온이라는 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이제 비교해서 밸류에이션을 좀 매겨 볼 수가 있는데, 지금 셀트리온이 최근에 막 증시가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밸류에이션 좀 빠졌습니다.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지금 셀트리온 시가총액이 한 11조 정도 되는데, 올해 예상 실적이 한 순익 기준으로 한 2,600억 정도 됩니다. 그렇게 보면 밸류에이션을 보면 44배 정도, 예전 한 50배 정도에서 좀 넘어갔었다면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밸류에이션 조금 빠졌는데 한 40, 50배 정도로 밴드로 좀 보면 되는데, 그러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밴드를 좀 중심적으로 좀 형성을 하고 있다. 업종 섹터 PR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 좀 보면,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6년 기준으로는 산정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2015년도에도 적자였고요. 적자라고 해서 뭐 막연하게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투자를 워낙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에 22억 원대 순익 기준으로 적자였고, 2016년도 아직 품목 허가가 아직 대폭적으로 좀 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량보다는 비용 자체가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. 좀 이렇게 본다면 2016년에 순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. 하지만 바이오기 때문에 2017년 특히나 이제 품목이 허가가 되고 이제 매출로 또 좀 반영이 되는 시점에 실적을 기준으로 좀 보면 2017년이 됩니다. 2017년에 회사 측 가이던스로 보면 순익 기준으로 한 80억 정도 예상치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이 좀 쌓일 가능성이 높은데, 그렇게 본다면 PR은 한 19배 정도로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회사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밸류에이션 점수가 굉장히 좀 낮다고 해서 이 회사를 간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을 내줄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.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제품들의 판매가 본격화되는 2017년에는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. 2017년을 보면서 투자를 좀 해봐야 되는 그 기업이 아닌가 싶네요. 더군다나
더군다나 지금 뭐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지금 오리지널 대비로 한 30% 정도는 이제 약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네, 맞습니다.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이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좀 될 것 같은데 네. 자 그러면 성장성에 대한 점수는 어느 정도 줄 수 있을까요? 네, 성장성은 이제 전구 4개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회사입니다. 바이오 시밀러 회사고 바이오 시밀러 신약을 지금 세계 두 번째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좀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EPO라고 해서 이제 빈혈 치료제의 품목 허가를 2016년 하반기에 좀 앞두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나중에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우선은 이제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신약 같이 그러니까 바이오 의약품 시장 대비 확실히 성장세는 굉장히 좀 빠릅니다. 2014년 기준으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한 연평균 17%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. 2016년 기준으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연평균 한 4% 정도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시장 대비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더 크게 성장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 세계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올해 한 200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조 정도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은 5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조 정도 시장 형성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꾸준하게 좀 고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굉장히 좀 높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요 아이템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EPO라고 하는 이제 빈혈 치료제 시장이 얼마나 커질 수 있나 요거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EPO 시장은 이 기존에 이제 그 기존의 신약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첫 번째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이제 두 번째 바이오 시밀러가 이 회사의 이제 EPO 치료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전체 시장이 한 8조 정도 시장 됩니다. 8조 정도 되는데 신약과 오리지널 신약과 이제 복제의약품인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신약을 합산한 게 8조 정도 시장이 되고요. 여기서 한 10% 정도가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복제약품의 시장이 되는데 요게 한 8천억 정도 시장이 되고요. 이 회사가 이제 목표하고 있는 게 2016년에 허가를 내서 판매해서 점유율을 한 10% 정도 목표를 좀 잡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2020년 정도까지 되면 한 10% 정도 점유율을 그렇죠. 네. 800억 정도 가이던스는 회사는 잡아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2017년 기준으로 245억 정도 제가 매출을 좀 잡았는데 이거 가이던스 기준으로 그대로 좀 산정을 좀 한 거고 2016년은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그러니까 올해는 뭐 판매 허가가 지금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매출은 없다. 그래서 성장성으로 보면 2017년과 2020년 가면 700억에서 800억 정도까지 목표치는 그렇게 나온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마진 자체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시밀러 같은 경우는 거의 30-40% 마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장 추이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 보면 좀 중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성장성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일단 제품 판매가 본격화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. 일단은 뭐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임상도 네. 진행 중이고 해서 그 기대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.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템이 빈혈 치료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템 점수는 전구를 몇 개 정도 켤 수 있을까요? 네, 아이템 같은 경우도 뭐 성장성과 거의 비슷한 흐름의 점수를 좀 넣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전구 4개 정도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 회사를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바이오 업체들이 워낙 이제 사업이 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러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치료제가 이제 빈혈 치료제 그리고 이제 품목 허가는 약간 좀 후행적으로 좀 나오겠지만 이제 혈우병 치료제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도 지금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신약 가치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보면 이 회사는 좀 사업이 좀 다각화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세포 배양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세포 배양 기술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한미약품이나 바이오메드, 인트론바이오 이런 회사들 신약을 만드는 업체들이 이제 소재를 발굴하게 됩니다. 그 소재를 발굴하게 되면 임상을 진행하면 할수록 세포를 계속 배양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. 그 이제 기술이 세포 배양주 기술이라고 하고요. 요거를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 업체들이 소재를 발굴하고 나서 임상을 진행할 때 이 펜젠을 어떻게 보면 끼고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 수익 구조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세포주를 생산용 세포주라고 하는 요 기술을 협업시켜서 낼 때마다 업프론트 로열티를 받습니다.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나중에 품목 허가를 돼서 매출의 한 1-2% 정도 로열티가 수치가 되는 구조고 건당 또 업프론트
계약 금액을 좀 받기 때문에 이게 한 1억에서 한 3억 정도 건당 받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기술을 수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회사의 두 번째 사업 구조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크게 나눠보면 이 회사는 바이오 시밀러도 생산하고 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다른 바이오 업체들과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업프론트 계약을 받을 수 있는 수익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.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시밀러 생산과 이제 어떻게 보면 시밀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구축하는 이 사업 구조가 완벽하게 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템 구조로서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 기업이네요. 네. 시장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데 네. 어팡은 사실 이 빈혈 치료제 이 허가가 좀 관건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. 봐야 될까요? 네, 우선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EPO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데 우선 어팡은 점수 3개를 좀 넣어드리고 싶은데 EPO 빈혈 치료제가 이제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이 회사의 이제 변곡점이기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이제 그 임상 지금 3상에 한국과 국내와 이제 말레이시아에 지금 3상을 좀 진입을 되어 있는데 이 회사가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기가 약간 좀 힘든 게 임상 3상 들어가는데 비용이 한 1,000억 정도 듭니다.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 작은 업체가 이제 임상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다. 그래서 우선은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고 나중에 좀 크게 된다면 돈을 좀 쌓아주게 된다면 이제 글로벌 임상도 이제 진행을 좀 하게 될 텐데 우선은 품목 허가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허가가 16년 하반기에 회사는 좀 예정을 되어 있고요.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품목이 이제 허가가 나고 이제 생산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점유율 기준으로 10% 정도 한다고 하면 2020년 정도에 한 700억 정도에서 800억 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허가 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점수는 우선 3개지만 나중에 허가가 나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은 점수를 좀 드릴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이제 바이오 업체가 한 종목 더 이제 추가가 되게 됐네요. 네. 증거가에서 이제 관심이 많이 모아질 것 같은데 네. 다음 주에 수요 예측이죠. 이제 공모가가 나오게 되고 다음 달에 이제 11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네. 과연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좀 잡아야 될지 투자를 어떻게 세워볼까요? 네, 우선은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이 공모가가 지금 12,500원에서 16,500원 정도 공모 희망가 밴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수요 예측은 2월 23일부터 2월 24일 정도에 수요 예측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예상 시가총액은 한 1,170억 원에서 1,500억 원 정도대. 그러니까 1,500억 정도의 바이오 업체라고 하면 상당히 좀 메리트가 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밸류에이션을 산정을 좀 가치를 산정해 보면 이 회사가 바이오 시밀러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약간 좀 적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한 4, 50배 정도의 평가를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017년 EPS를 적용을 했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의미한 실적은 2017년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017년 EPS를 적용한 50배에서 할인율 40%를 적용했는데 요거는 이제 임상이 만약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안 나올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할인율 40%를 적용하면 목표 주가는 26,000원입니다. 그래서 공모가가 만약에 이제 조금 상단에 결정이 돼서 16,000원 정도의 공모가가 결정이 되면 공모 대비 어떻게 보면 업사이드는 좀 나온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상장을 물론 해보는 게 가장 좀 중요하겠지만 목표 주가는 한 26,000원 정도 밴드를 좀 잡고 가시면 된다. 시가총액 기준은 한 2,600억 정도 밴드가 좀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이제 목표 주가를 잡고 투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청약이 보니까 3월 2일부터 3일 이렇게 돼 있네요.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네. 이제 목표가 잘 보시면서 투자를 또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스몰캡 연구소 김경원 운용역과 함께 펜젠 살펴봤습니다.